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자꾸 4월 달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간 가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벌써 4월 달이라뇨. 여기에 내놓는다고 정리한다고 바삐 움직였던 게 생각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기 보여지는 여기 선스타 같은 경우는요. 이쪽 한쪽으로 좀 기울어졌어요. 근데 지금 뿌리를 너무 잘 내리고 있어서 다시 뽑아서 다시 수영을 해주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키워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단수를 조금 뜯어주면 이게 자구가 양쪽에서 나와서 좀 이쁜 수영을 갖출 수는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단수가 그렇게 많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꽃대가 올라왔으면 꽃대를 보고 바로 잘라줬으면 커팅한 효과도 나오고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보여드렸던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 동안 이꼬지로 해서 키웠던 아이들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키우시고 오래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는 얘기들이 참 많은 얘기들인데요. 근데 이제 시작했거나 그 다음에 시도를 했는데 안 됐는데 제게는 시도가 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게 뭔가가 보여지면 아무래도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1년 반 정도 키웠을 때요. 1년 반인가 정도 키웠을 때 미니 다육일기님한테 진짜 폭풍 질문을 해가면서 제가 그분은 이 꼬지가 너무 잘 되는데 제 것만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정말 폭풍 질문과 함께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게 똑같이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 것만 잘 안 자라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도대체 뭘 하는지, 그리고 화분이 똑같으면 더 잘 자랄까, 흙을 똑같이 쓰면 더 잘 자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키우시는 분이 지금 이제 심었잖아요. 근데 얘가 자랄까? 나는 한 달을 지나고 석 달을 지났는데 아무렇지 않고 저분처럼 크지 않는 것 같다. 실패한 거는 아닐까. 이런 신뢰감이 없으니까요. 자리도 여기 놨다가 저기에 뒀다가 애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육이도 이게 아닌가? 여긴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다육이는요, 한 곳에 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 곳에 두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크는 것이 좋고요. 특징적으로 햇살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한테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햇살 제일 뜨거운 데다 두는 거 둬서 아이의 얼굴을 망가뜨렸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리 변동이 좀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거 말고 너는 여기에 있었으니까 다른 애를 여기 좀 두겠다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키우시는 게 좋겠죠. 햇살이 부족해서 안에 있던 아이를 다시 바깥으로 내놓고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얘가 여기에 있던 아이들이 여기에서 적응을 잘 했는데 안에 들여다 놓으면, 여기 있다가 안에 들여다 놓은 아이들은 못난이 얼굴이 되는 거고요.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온 아이들은 햇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육이들도 모든 식물이 다 똑같고 사람도 똑같죠. 적응하는데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는 게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육이가 한 달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것 같지만요, 한 달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계절이에요, 계절. 한 계절 지났다, 두 계절 지났다, 아니면 1년, 3년 뭐 이렇게 1년, 2년, 3년 연수로 바뀌던가 6개월 단위로 바뀌던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 좀 변화의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꼬지를 해서 키웠다 하니까 또 이꼬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입장을 뜯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심고 언제 물을 줘야 하느냐. 이제 그거는 어저께 조금 했었잖아요.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일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글을 해드리는 걸로 해드리면은 이제 서로
하면서 다육이를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하시는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댓글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에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표현해 드린다고 제가 하기는 하는데요, 생각보다 글로 표현하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수다스러운데 더 수다스럽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라 그래. 다육이를 조용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더 수다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제일 기억나는 댓글 중에서요, 질문이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한여름에 다육이를 어떻게 하냐고, 들여놓냐 아니면 그늘막을 해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따로 그늘막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처음에 키울 때 1년 반 정도를 그늘막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늘막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그늘막을 해야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빗물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때 비를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말려가면서 키울 때 PT병을 4면이잖아요. 한 면을 잘라내고 2면을 폈어요. 그리고 구부러져 있는 한 면을 봉에다가 붙였는데요. 이 전선 타일로 해서 묶어놨었는데요. 그러면 비를 맞지 않거든요. 지붕처럼 생겨서. 이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쁜 거 보여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요, 지붕을 세워줬더니 안 그래도 난간에 빗물을 잘 못 먹는 가운데 있는데요, 조금 사선으로 오는 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비까지도 다 막아버리니까 애들이 통통한 맛이 전혀 없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했었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하다가 그 다음 해에 이게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 집이 항상 오후 햇살도 반나절이고 오전 햇살도 반나절씩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집이 꺾여서 동남 방향도 있고 남서 방향도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남서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나절씩만 들어오니까 굳이 제가 무슨 그늘막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타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봄에 제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겨울에 베란다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왔을 때 얘네들이 적응 못하고 타는 거는 봄에 타고요. 오히려 여름에는 이럭저럭 원래 봄에 이제 적응했던 햇살 때문에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있어주는 다육이를 보면서요, 그 뒤로는 차각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차각막을 해주지 않아도요, 봄에 나와서 이른 봄부터 제가 나오는 걸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봄에 일찍 나와서 이 햇살을 적응한 아이들은요, 여름에도 잘 견디고 가을에도 잘 견디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 봄, 여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몸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아이들은 가을에도 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탄다고 해도 회복을 잘 하는 게 다육입니다. 너무 많이 태워서 죽는 경우는 저는 없었어요. 진짜 많이 탔는데 얘가 회복한 경우는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이게 타서 회복한 아이라고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너무 만약에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온다 생각을 하시면요, 그늘막을 해주시는 걸 저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울산에서 사는데 집이 남양이거든요.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데요, 걔도 한 해를 그늘막 없이 그냥 보냈어요. 근데 올해는 한여름에는 그늘막을 좀 해줄까 하고 모기장을 샀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해준 걸 제가 못 봤는데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그걸 해준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마름이 너무 빨라서,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난간에 있으면 물 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물 주기가 힘든데 한여름에 햇살까지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장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늘막을 좀 해줘서 조금 햇살을 좀 가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란다.
어저께 일기예보 이런 거 예상을 보면요, 올해 잦은 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한여름에 잦은 비가 있다 그러면 구름도 많이 끼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햇살은 있다고 보지 않고요, 구름에 가려진 해가 많다 그러면 굳이 그늘막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햇살이 반짝하고 되게 뜨거워지고 더운 여름이 또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설명을 자꾸 행설수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뜨거운 여름에 38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도 여기에 저기 햇살을, 그러니까 그늘막을 안 해주시나요 하는데, 저는 안 해줄 거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자연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1, 2년, 3년 초반까지만 해도 타는 게 없었는데요. 작년에, 아니죠, 2년 반 정도는 타는 게 없었어요. 작년에 유난히 봄에 엄청 많이 탔었거든요. 제가 물론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햇살이 점점 더 뜨거워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존층 같은 거 파괴돼 있고, 날씨도 더 뜨거워지고, 햇살이 더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따가워진다 그래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모기장이나 이런 거를 한번 덮어줄 의향이 생각은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왔다 갔다 하는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 드는 거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찍어서 올려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아우리 린제인데요. 아우리 린제 맞는데,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너무 많이 다져져서 얼굴이, 원래 아우리 린제랑 라우리 린제 맞죠? 라우리 린제의 얼굴이랑 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얼굴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플버드 같은 경우는 꽃대가 정말 화려하게 올라온다고 궁금하다고 했던 아이가 꽃대가 너무 안 올라와요. 확 올라와 버리면 꺾어질 텐데, 요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고 꽃이 펴버리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여기는 일기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7시에서 9시 사이에 비가 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요. 근데 다른 밑에 지방에서는 벌써 시작한 쪽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비가 맞은 지 딱 일주일째 되는 것 같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비가 왔었죠. 비가 와서 물도 죽이라고 저도 흠뻑 주었는데요. 지나가면서 요거 한번 얘기할게요. 화이트 아메리카노인데요, 정말 많이 이뻐지지 않았나요? 예전에 제가 얘가 제일 걱정된다고 그랬던 거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헐쩍헐쩍 벌어진 상태의 얼굴로 이렇게 납작한, 물 반응도 못해서 얼굴이 납작한 상태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물 반응을 잘해서 얼굴이 통통하고 이쁜 얼굴로 있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건강을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말한 지가 겨울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진 5개월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5개월, 이렇게 이뻐지기까지는 물론 얘가 서서히 준비 단계를 하고 끌어당기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 눈에는 안 보였던 거죠. 그랬던 아이들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5개월 정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다육이한테는 시간이 필요해요. 얘도 엄청 많이 탔죠. 작년에 봄에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햇살을 제가 조절을 제대로 못해서요. 그래도 얘가 지금 벗어나잖아요. 요런 화상 같은 거는 하엽을 나중 질 때까지 보면 한참 후의 일이기는 하나, 한동안은 못난 얼굴로 보기는 하지만요, 얘는 이제 햇살에 완전히 적응을 하고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요, 더 타지 않게끔 입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한 번의 경험이 얘는 이제 더 이상에 타지 않겠다, 이런 다짐과 함께 몸에서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안 타게끔. 이런 결과가 보이니까요, 꼭 타는 것이 무조건 나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안 태우면서 키우는 게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한번 타고 난 다음에요, 밑에 아마 자구가 조금씩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타서 죽더라도 나의 종자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걸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고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물 얘기를 해야죠. 금요일 날 비가 와서 물을 다 준 상태고, 또 댓글에서는 금요일 날 비가 쬐끔 와서 조금 맞췄는데 요번 주에 오는 비를 맞춰도 될까요? 하는데요. 현재 지금 그분이 어디에 사시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윗지방에 사는, 저는 인천에 살잖아요. 인천 주변에나 이런 데는 보면 날씨가 아직까지 선선합니다. 너무나 선선하게 있다 보니까 요 정도에서 일주일 만에 비가 와도요, 지금 현재 화분은 흙이 거짓 말라가는 상태예요. 뭐 물이 아직 차 있다던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비를 맞는다고 해서 얘네들한테 크게 나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마 때도 비가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작년 말고 재작년인가?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서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장마가 한 50일에서 60일 가까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죠. 비가 엄청 쓰럽게, 오늘도 비야라는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구름이 끼고 계속 비고 무슨 우기 같다라는 생각이 할 만큼 비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비를 다 맞고도 저한테서 떠났든가 못난이가 될 수는 있으나, 얘가 병들어서 물러서 죽는 아이가 세포트, 그러니까 물러서 죽었다기보다 걔 건강이 못 받쳐줬던 거겠죠. 세포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뿌리만 잘 건강하다고 하면요,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물 주고 하면 얘가 그 물 안에서만, 속에서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뿌리만 건강해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다면요, 물을 다시금 맞춘다고 해서 별 크게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슬님은 난간에서 키우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난간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빗물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바깥에 있는 요 아이들은 계속 물을 먹는 거잖아요. 요 보여드릴게요. 사모하나 콜로라탄가? 시모야마 콜로라타. 이름도 제 마음대로 바꿉니다. 요런 아이들이랑 요런 아이들은, 바깥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계속 비가 오면 계속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비 많이 온다고 해서 들여놓거나 제가 덮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꾸준하게 오는 대로 다 맞아요. 근데도 크게 건강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베리 종류 같은 경우는 아무런 탈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쑥 올라왔나?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물 관리를 안 해줘서 목이 쓱 올라왔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큰 변화가 없습니다. 색깔 물을 빼주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키우는 성향은 이렇게 키우는데, 물론 이렇게 키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얘네들을 싸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물 조절을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지지대가 없어요. 요 위에 난간 같은 데는 어디다 세워놓고 요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만 놓는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 머리에서 조금 띄워야지만 그늘막이 효과가 조금 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모기장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요, 모기장 그 구멍대로 타기도 합니다. 너무 딱 붙어 있으면. 걔가 좀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좀 띄우려 그러면 좀 복잡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한번 휙 불잖아요. 그럼 제대로 있는 그 그늘막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그냥 얘네들은 원래 야생화처럼 자라던 아이니까 우리 집에서도 너는 야생화로 자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얘네들을 키운다기보다는요, 약간 도와주는 건 있죠. 빗물 못 먹을 때는 물 주는 거.
그거 말고 뭐 벌레가 많이 생겼다는데 걔네들 뽑아서 가서 약을 조금 쳐주고 벌레 좀 잡아주는 거, 그 정도만 제가 할 일이고요. 나머지는 저는 구경꾼이에요. 오늘 비가 오는구나. 누군가 아픈 아이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렇게 자라고 있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대, 얘네들은. 얘네들 왜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을까요? 여기에서 앙코르가 지금 한참 많이 이뻐져야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그 살이 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요 밑에 입장까지 지금 물을 빵빵하게 먹어가면서 이쁘게 자라려고 하고 있는 앙코르입니다. 너무 이뻐요. 팅커벨 같은 요런 아이의 성향들은 빗물을 한 번 더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익스페트레처라 요런 아이들 순둥순둥하죠. 제가 걱정하는 건 크게 많이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아이들은 따로 조금 관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4년 정도 키웠던 여기 요 아이도 지금 좀 꺾어줄게요. 아직까지 꽃대를 꺾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저는 왜 안 꺾어주냐면, 다른 요런 데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찍어주려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제가 얘네들을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정도 키웠는데요.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키웠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물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얘를 물을 퐁당퐁당 한 달에 한 번꼴, 아니면 한 달 좀 더 지나도 얘는 목마르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자구를 많이 냈죠. 요 아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물 주기가 힘드니까 아예 잊어버린 데 사니까요. 모르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잘 지내는 아이,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꼬지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 꼬지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해도 뜨지 않았고 어저께랑 그저께랑 보여드렸으니까 요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 이 꼬지도요, 그냥 일반 다육이의 크기를 줄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햇살 좋아하고 바람 좋아하는 작은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육이 제가 자리가 없어서, 얘네들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전에는 좀 숫자가 좀 적기는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꼬지가 너무 많은 밭이 도시락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베란다 안에도 두고 키우고, 그리고 또 바깥에 노숙으로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자리 있죠. 그런 데다 넣고 제가 키우는데요. 이 꼬지가 햇살 더 좋은 자리를 줄 수 그러니까 이 꼬지라서 얘는 여기다 둬야지, 이게 아니라 너는 작으니까 햇살을 조금만 봐도 되겠지 해서 제일 안 좋은 자리를 준 거죠. 사실은 햇살이 부족한 자리를.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뭘 알고 제가 했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 두고 두 군데다 두고 이 꼬지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안에 있는 아이들과 밖에 있는 아이들의 크기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밖에 노숙하는 아이의 이 꼬지가 이만하다고 하면, 베란다에서 똑같은 시일에 걸쳐서 자란 아이가 요 조그만한 자구 있죠. 요만하게 자라더라고요. 통통하게도 자라지도 않고 크게도 자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꼬지도 노숙을 해야지만 이뻐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면 이 꼬지를 그늘에 두시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꼬지 그늘에 두시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햇살이 있어야, 너무 쨍한 햇살을 두고 있으면요, 뿌리 나는데 방해가 되지만요, 적당한 햇살을 두고 바람도 불고 물도 주기 시작하면 뿌리도 더 빨리 자라고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게 다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다육이가 야생화잖아요. 야생화 같은 이런 아이들을 안에서 키운, 이제 돌보시는 분들도
이쁘게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키우시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노하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에서 키우는 걸 해봤는데 저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죽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바깥으로 내모는 중입니다. 만약에 여기보다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면 여기 있는 애들을 더 바깥에서 키울 수 있는 분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제 욕심으로만 얘를 데리고 있다는 건 솔직히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 얘네들을 위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동영상 찍는다고 얘네들을 다 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제가 어디 나가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키우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다 끼고 있긴 한데요. 제가 키우기에도 부담스러운 종류의 그러니까 그 개수죠. 너무 힘들죠. 취미생활이 아니라 솔직히 왜 고양이 한 마리 너무 이뻐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두 마리 키우고 할 때는 아이고 이쁜 뭐 애완 고양이를 키운다 이렇게 해도요. 강아지도 물론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많아지면요. 집 지키는 개들 그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이 고양이나 개를 일을 도와주는 집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육이도 키워보니까 점점 이쁘다고 많아지기만 하면 이게 돌보는데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특히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 하실 것 같아요. 이쁜 아이들은 너무나 많고 키워보고 싶은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데 여건이 안 되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복 받은 거죠. 아이고 오렌지 멀로 너무 이쁩니다. 제가 너무 오늘 햇살 이야기랑 물 주는 얘기로 너무 오래 끌었죠.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번 해보드리고 싶었는데 제 말한 게 너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내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비 오는 날 한번 찍어볼까요? 비 오는 날 다육이 찍잖아요. 소리가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따닥따닥 부딪히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얘네들을 보는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거 보는 거에도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돌려보고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기는 비가 아직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여기 폭풍급으로 비바람 치면서 비가 온다고 뉴스나 일기예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겁을 주셔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바람이 불지 않아서요. 비 오는 거 보고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보고 얘네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요. 막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먼저 겪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비가 오는지 한번 댓글 달아주셔도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스톤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이렇게 묵둥이가 되면 요렇게 이쁜가 봅니다. 요렇게까지 지금 햇살을 그러니까 요렇게 요 방향으로 찍어 드려야 이쁘게 보이는데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한 4년 정도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쁜 아이들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걸 보면서 힐링하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아이들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쁜 아이들로만 제가 찍어드린다고 해도 중간중간 못난이들이 있어서요. 못난이가 아닌 이쁜 아이들로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도 욕심인데요. 그러려면 전부 다 예쁜이로 키워야 되겠죠. 덴트라잼을 이렇게 봅니다. 남아있는 한 3분, 4분 정도를 제가 이쁜 아이들로 한번 다시 찍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이쁩니다. 덴트라잼은 봐도 이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걸 보고 덴트라잼을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덴트라잼이 시간이 지나면 절대 실망감을 주지 않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다육이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타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거 타서 회복하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얼마만큼 타냐면요. 요 중간에 맨 중간에 요 생장점 있죠. 요 속에까지 다 까맣게 탔던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 많이 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펜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타니까요. 얘를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해서 속이 너무 상했었거든요. 아유, 펜즈를 하나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랬었는데요. 목대에서 아무 이상이 없고 얘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나 봐요. 건강한 아이가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얘를 놔뒀더니 얘는 또 엄청 빨리 하엽도 잘 지고 제가 새로운 입장도 잘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얘가 새로이 지금도 하엽이 많이 졌어요. 물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잘 챙겨주는데도 이렇게 하엽이 잘 집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회복을 정말 빨리 해요. 새로운 입장 내고 이런 아이들이 8개월인가 10개월 정도 만에 새 입장을 다 내면서 이 얼굴로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은 더 오래 걸렸어요. 1년 넘도록 걸리는 아이도 있고 지금 천대존성 여기 밑에 한번 잠시 내려갔다 올라올게요. 여기 있는 천대존성이 지금 그나마 봐줄 만한 겁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엄청 탔었어요. 이게 건 2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회복을 못한 거죠. 이렇게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한 번 타면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펜지는 정말 빠른 시간에 회복을 한 겁니다. 요 펜지 같은 경우도 한 여름에 그늘막이나 이런 거 해주지 않고 이 자리에 놔두는데요. 그래도 잘 큽니다. 올해는 한번 보고 너무 힘들어 하거나 하엽이 너무 많이 진다고 하면 밑에 있는 칸에 있는 애들이랑 자리를 조금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아리엘도 이렇게 꽃처럼 이제 많이 퉁퉁해지고 요번 비를 한 번 더 먹으면 와 지금도 단단한데 계속 비를 주고 물을 주고 얘네들이 그만 줘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형도 지금 충분해요. 물 먹을 만큼 먹었고 충분한데 어쩔 수 없죠. 비가 오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 비 안 맞히겠다고 안으로 들으잖아요. 그러면 이 습도 때문에 얘가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옮기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둡니다. 너무나 이쁜 성령이 요번에 빗물 맞으면 비보약이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꽃대 너무 이쁘게 핀다고 제가 활짝 필 때까지 놔두겠다고 했던 아이 여기가 핑크 패치인데요. 이 아이는 원래 자체가 너무나 건강하고 입장에 꽃대 입장도 얘가 되게 건강하다 그랬죠. 얘는 꽃대만 살짝 잘라주면요. 꽃대만 살짝 잘라주면요. 요 속에서 자구가 바글바글 나옵니다. 이 입장 꽃대 입장을 다 떼버려도 자구가 열리더라고요. 그만큼은 생명력이 좋아서요. 그냥 꽃대를 지켜볼까 합니다. 여기도 꽃대가 있고요. 저 반대편에 송이마다 다 열렸어요. 아니구나. 요 중간에 있는 애가 송이고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삐삐 머리 따듯이 묶어주듯이 양쪽에 이렇게 올렸네요. 얘는 꽃대를 이런 식으로 올리나 봐요. 여기 있는 자구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있었는데 하나를 제가 뜯어줬었거든요. 얘도 이렇게 요러네요. 아유 근데 꽃 너무 화려하고 너무 이쁩니다. 이쁘죠? 다육이꽃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레드 메인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요. 얘는 좀 약간 겨울 추운 날씨가 좀 보장돼야 색깔이 나오는 거라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수빙입니다. 언젠가 제가 수빙을 꼭 수영 관리를 해보겠노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밑에 있는 자구들 바글바글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컸을 때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얘 진짜 자리 차지 어마무시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는 돌려주지 않으면 햇살 보기가 좀 힘들 만큼이에요.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수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팔 벌레입니다. 여기에 머리가 나와 있듯이 저쪽 편에도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정말 여기에 있는 그린 애플은 너무 이쁩니다. 색감도 물듬도 그러니까 색깔도 그렇고요. 통통한 맛도 그렇고 얼굴 모습이 너무나 이쁜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는 강몸이에요. 한몸이 아니라 새두를 합식을 해준 겁니다. 원래 이 아이가 너무 이뻐서 외두로 키웠었는데요. 두 번의 경매가 더 잘 됨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준 거랍니다. 그리고 러우를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러우가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요번에 친정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엄마가 오셔가지고 얘를 작년인가 그때 엄마가 이걸 겨울에 한번 봤었어요. 그때
때 붉은색으로 다 물들어 있을 꽃다발일 때 얘를 보고 너무나 이뻐라 해서 제가 러울을 하나 두 개를 됐을 때 엄마 하나 오면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엄마가 냉큼 가져가셨습니다. 근데 가져가시면서 하는 말이 저번보다 못난이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겨울이 돼야 이뻐지는 거라고 지금은 한창 크려고 하는 거라면서 그랬더니 걔는 얘보다 더 빡빡하잖아요. 아, 다육이 불쌍하게 이렇게 좁은 데다 심었다고 집에 가셔가지고 더 큰 화분에 심어 주신다는 거 제가 말렸는데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 듣지 않고 큰 화분에 해주면 진짜 한정없이 자라는 건데 그러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원래 생김새 자체가 너무 이쁜 아이죠. 데리고 오셔도 무방할 만큼의 이쁜 아이입니다. 이제 빨리 갈게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벌써 35분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더스테이 로즈인데요, 플로리디티인데요. 너무나 이쁘게 있어줍니다. 지금 물을 잘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엽이 이렇게 조금씩 집니다. 다른 쪽에도 제가 하엽을 관리를 좀 해주고 했었는데요. 요 아이도 보니까 하엽이 정말 많이 졌네요. 요런 아이들은 하엽을 보이면 조금씩 떼주는 편이고요. 제가 하엽한다고 막 이렇게 억지로 떼지는 않고요. 잡히는 대로만, 손에 잡히는 대로만. 이렇게 떼줍니다. 여기 있는 플로리디티가 이렇게 색깔을 아직 물을 빼주지 않았죠.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아이가 정말 많이 탔죠. 이제 회복하는 중입니다. 얘가 프리즘인데요. 이 아이도 회복하는 도중에 보면 밑에 자구를 더 내어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지금 새로이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얘도 자구가 나올 때 이렇게 길게 목대를 내놓으면서 자라는데요.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고 되게 쬐끔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얘를 뜯어서 따로따로 다 심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심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쁜 아이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참 물을 많이 줘도 하엽이 이렇게 지고 있어요. 입장에 하엽이 지는 거는요, 목이 말라서도 지기도 하지만 얘가 자라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 공급하는데 뭐가 좀 잘 위까지 안 되거나 뭐 이런 걸 조절을 자기 스스로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생장점이나 목대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엽이 진다는 건 자구를 내주기 위한 자리 마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찍었는데 어떤 영상이 되었는지, 좋은 영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니까요, 단돌이 잘 하시고요. 언제나 즐거운 다육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오는 거 생각하시고 단돌이 할 거 있으면 꼭꼭 묶어주실 거는 묶어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